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ICBM, 그 다음에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또 토마호크, 600mm 방사포, 이러한 미사일들이 연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되는 의도가 무엇이냐? 여기는 핵을 보유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 수단인 토마호크를 비롯한 이런 미사일을 보유했다는 북한이 나름대로의 자신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가장 한미연합전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항공력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 6월 25일부터 당시 미 항공모함으로부터의 항공 전력에 의해서 지상은 물론 해상 모든 영역에서 대규모 공습을 받으면서 전쟁 수행에서의 항공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일성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당시에 3번이나 B-29 공중 폭격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평양시에서 북서쪽으로 평성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북한의 최고사령부 임시주시소가 위치를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톤짜리 폭탄이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폭발하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현장을 북한이 아직도 그거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전쟁 시기에 김일성이 폭탄의 빗발치는 이런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전시주의를 주의했다, 이렇게 선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성이나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그쪽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도 아마 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후퇴해서 올라가면서 순천에서 공중 폭격에 의해서 또 죽을 뻔한 하다가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100일 공수사단에 김일성을 잡으려고 순천에 낙하를 했던 적이 있죠. 순천이라는 건 청천강 아시죠? 청천강 건너면 바로 평안남도 순천군, 지금 현재 북한의 55 추격 비행연대 수-25 그리고 미국-29 전력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폭격에 의해서 또 죽을 뻔했고, 김일성 고지라고 불렸던 가장 유교 때 치열했던 백마고지 바로 위쪽, 이쪽에 김일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3번이나 전시 시찰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 지역을 지켜야 된다. 그 지역이 뚫리게 되면 북한의 전선이 동서로 갈라지게 되고, 후퇴를 또다시 하게 되면 서쪽으로는 평양까지 후퇴해야 되고 동쪽으로는 함흥까지 후퇴를 해야 되는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철원 축선이 그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철원이라는 건 6.25 전쟁 때는 북한 지역이었죠. 우리 수중에 들어갔지만은 북한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 지역에서 보게 되면 철원 위쪽이 평강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평야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철원 평야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겠지만, 공중 폭격에 의해서 북한의 6.25 전쟁 시에도 많은 고선을 면치를 못했죠. 그래서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전국 요새화라는 4대 군사 노선에 따라서 모든 군사 시설들은 지하 벙커화를 6.25 때부터 시작이 돼서 하게 된 것이죠. 그 폭격이 끝나면 그때 다시 갱도에서 나와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 항공력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전력입니다. 그래서 저 항공모함을 어떻게 우리가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고 그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한 공군에서는 공군이 저걸 항공모함을 격침시켜야 된다. 그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한 전술 방안을 연구해라 해서 그 북한군 조종사들은 전부 다 저 항공모함을 어떻게 격침할 것이냐, 그 방안을
일단은 마련을 했어요. 마련해서 김일성한테 보고를 했는데 72대의 전투기가 동원돼서 그중에 70대가 격추되고 2대가 겨우 성공해서 항공모함 갑판에 폭탄을 투하해서 경미한 타격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걸 여하튼 김일성이 알고 전투기 가지고는 그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가 없다. 그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관을 하고 도입한 게 러시아제 실크함, 지대함 미사일, 스틱스. 이 두 개의 기종이 그 최대 사거리가 80에서 90km밖에 안 나가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항공모함이 들어오게 되면 300km까지 들어오는데 항공모함에 도달도 못하는 무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항공모함을 어떻게 타격할 것이냐. 그게 바로 현재 북한이 개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 토마호크 이런 미사일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해상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한미연합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 그 자신감이 표출돼서 미사일 발사가 연이어 테스트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한미연합 그 훈련이 팀 스피리트 훈련. 93년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 마지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94년도부터는 그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한미연합사 창설이 78년도에 있었어요. 아마 78년도부터 아마 그 팀 스피리트 훈련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훈련을 할 때마다 그 북한 공군에서는 그 방어 제공 훈련에만 치중했고 함선 공격으로는 전투기로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어 전력으로서 전투기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지상에서는 상륙작전에 대비한 기동훈련들을 해왔는데 구소련이 정확하게 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를 무상 또는 차관으로 준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무조건 현찰을 돈 내라 그래야 지불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이 연료가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연료 소모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공군에서부터 당시 그 비행 훈련은 연간 그러니까 조종사가 130에서 150시간씩 훈련을 그렇게 많은 훈련을 했죠. 그게 아주 급감을 해가지고 90%가 훈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많이 타야 20시간 정도. 지상 전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디젤, 휘발유 이런 그 기동 장비들이 기름이 있어야 기동하겠는데 기동을 못하는 거예요. 도상 훈련을 갱도나 주휘소에서 주휘소 훈련을 대체를 하게 되고 유일하게 북한에 연료가 많이 안 들어가 할 수 있는 전력이 미사일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단순 미사일 아니라 전술핵이 탑재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대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이 도발 이걸 어떻게 막아낼 거냐. 첫 번째는 국방부 차원에서의 일부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을 하든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대방이 대포를 들고 와서 전쟁하겠다 하는데 소총 들고 나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은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도 같이 상대방이 대포를 들고 나가면 우리도 같이 대포를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만 그래야 미국 이게 도움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그게 없는 한은 핵 보유가 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북한의 도발 위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 무조건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방부나 정치권에서 해결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정부 각 기관이나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에 있는 NGO 단체들,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유튜버, 이런 세력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그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기에 그거를 사용해라. 그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대북 심리전입니다. 이 대북 심리전이야말로 북한하고 직접 물리적 충돌,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쉽게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심리전과 관련해서 교훈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면 2015년 8월에 북한에 의한 목함지뢰가 도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 부사관들 다리에 어떤 부상을 입는 사건, 이와 관련해서 회담을 했죠. 김양근이 하고, 그 다음에 당시 우리 안보실장 김관진 그분, 그 다음 북한에서 한병서 총정치국장, 우리 또 통일부 장관, 이렇게 나가서 어떤 회담을 하게 되는데, 북한의 그 회담을 들고 나온 목적은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도수를 넘어서고 있고, 핵 미사일을 고도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너희들 그 도발을 하지 말아라. 그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 할 수밖에 없다.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취한 조치는 당시 김정은이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직접 조준 격파 사격을 하겠다 하면서 북한 전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병력을 전방에 이동 배치를 하고 우리한테 협박을 하였습니다. 협박을 하는 동시에 김양군 당시 통일전선부 부장이 청와대에 회담하자, 우리 안보실장하고 회담하자 해서 회담을 나가면서 너네 그러면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와라. 사실 아무런 힘도 없었는데 총정치국장은 그야말로 군대 내 총정치국장에 불과한데 여하튼 나왔어요. 나와서 회담을 하여튼 무박 4일 동안 이렇게 긴 회담을 하고 돌아간 것이, 북한에서 돌아가서 발표한 것이 총참모부 명의로 남조선에서 회담을 통해 항복 문서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얘네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남북한 그 중국 주변국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북한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무력을 정상 배치했을 당시 한미연합전력 오산공군 미 공군에서 F-16 2대, 우리 그 대구에서 F-15K 2대, 4대의 전투기가 군사분계선 동서를 왕복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너희들 함부로 까불다가는 우리가 너희들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도발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하는 의지를 당시에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 3일 날 전승기념일이 그 북교에서 여하튼 진행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에 초청을 한 상태였죠. 중국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중국의 의도는 한미일 안보 삼각 동맹 체제 하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대한민국을 떼어내가지고, 물론 뭐 가끔 전술 여러 가지가 표현에 있습니다만 가장 약한 것이 한국이다. 이 한국을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 문제를 통해서 손쉽게 갈라치기 함으로써 한국을 중국 편에 서게 만들든지 아니면 중립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길림역에 안중근 의사의 흉상을 200만 원 들여가지고 지어졌죠. 해서 우리나라 관광객이나 또 정치인들이 가서 참배하게 만들고 상해 임시정부에 3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놨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참배하기도 방문하기도 여하튼 한 상태였고, 북한의 입장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최영애가 중국이 전술 기밀에 초대는 됐지만은 여하튼 찬밥 신세를 여하튼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한국이 초대된 데 대해서 북한 당국, 특히 김정은은 상당히 배가 아팠죠. 저걸 어떻게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에서 도발을 일으킴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길을 꺾어보려고 목함질의 도발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한테 줬어요. 48시간 내에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조준사격하겠다. 그러니까 전방에 나와 있는 북한 주타격 방향에 나와 있는 2군단 군단장 이하 사단장, 예단장, 연대장, 대대장, 이 사람들은 난감하기 짝이 없는 거죠. 쏘자고 하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네가 죽는다고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안 쏘자니 김정은이 사신 고사기관총이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지.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걸 잘 알고 있는 김양건이가 북한이 발표하자마자 빠르게 청와대에 연락해서 회담하자고 나왔더니, 당시 우리가 그걸 무시해.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준전시 상태 해제를 하고 전방에 전개 배치된 무력을 뒤로 물려라. 그러면 우리가 회담하겠다. 강하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몽골 대통령이 안 와도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저 북한 놈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한미일 간을 이간을 시키고 한국을 띄어내려고 했던,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조성될 뻔했죠. 그래서 당시에 회담을 때려치우고 준전시 상태를 북한이 선포한 이상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나는 우리 한반도의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렇게 했으면 중국이 아마 북한한테 강한 압력을 아마 가했을 겁니다. 두 나라가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걸 전 세계에서 각인시키면서, 그것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가하게 만들어 놓으면 시진핑이 자기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갔을 거예요. 안심해라. 북한이 전쟁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놨다.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대북 방송, 확성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대북 이 심리전이 얼마나 북한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대북 심리전을 더 강화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대북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다는 이해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대북 심리전을 할 거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 오는 날
맨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